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화창한 어느 봄, 속초시 설악동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속초 설악동 숙박업소가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 절반은 와서 묵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였을까요? 인적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폐모텔 건물이 나오는 등 정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 드디어 이 폐모텔 건물이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변신을 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시 설악동엔 대체 어떤 봄이 찾아온 걸까요? 인적 드물던 이곳에 모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들 뭔가 열심히 구경하고 있네요.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매트리스부터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것들이 또 안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 이야, 이게 뭐야? 얼핏 보면 이사 가면서 버려진 가구인가 싶기도 하고 어질러진 물건처럼도 보이지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전시 작품입니다. 작년 서울에서 인연이 된 그 김상길 관장님의 소개로 이 전시 공간을 알게 됐고요. 그 관장님이 폐허가 된 곳에서도 현대미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폐허가 된 곳을 예술 공간으로?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 이 공간은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10몇 년이 넘은 폐허의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폐허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예술작품을 넣자, 예술작품을 넣어서 이 공간을 살아내자, 꽃을 피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와봤을 때는 사람이 살았던 공간인데 지금도 보다시피 순 자연, 식물들만 자라있고 곰팡이만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숨결인 예술작품을 넣어서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꽃피게 하고 싶었다. 다소 무모한 도전.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탈바꿈된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의 마무리는 이 공간으로 찾아주시는 관객입니다. 관객이 들어왔을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상상의 놀이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강렬한 색감으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 버려졌다는 과거의 기억은 어느새 봄눈처럼 사라져버리고 눈앞엔 멋진 갤러리 속 아름다운 예술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매혹적인 붉은 색감. 저는 이번에 여기 대한공간에서 나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이 공간과 만나게 된 작가 정규리입니다. 붉은 천 너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제 작품은 빨간 천 작업인데요. 그 작품 빨간 천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돼 있고 또 그 레이어를 통해서 중첩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특별히 제가 조명과 바람과 그다음에 오브제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 폐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폐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작품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욕심이 났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다 참여해서 즐겁게 작업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곳은 또 어딘가요? 오묘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방. 네, 여기 들어가서 2층에 아주 깜깜한 공간에 있는 섬 거울이라는 작품을 한 김혜성입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핫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놀고 했던 그런 공간이 이렇게 적막한 공간이 된 게 충격을 받았고요. 여기 들어와서는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침구라든지 화장대 그리고 베개 작가의 시선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추억이 녹아있는 물건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그리고 오브제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폐 모텔에 대한 작가들의 마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동료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각기 이 모텔에서 받은 영감이 다르고 그걸로 해서 구성해 나가는 작품이 결국은 이 공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독창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데 입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한 빛을 가득 머금은 또 다른 방. 제자리인 듯 제자리가 아닌 듯 독특한 설치 작품이네요. 제 이름은 정문경이고요. 이 방의 제목은 자기만의 방 206입니다. 제가 설치를 이렇게 고정되지 않게 흔들리는 여러 이런 형식으로 설치를 한 이유는 우리 삶이 늘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변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작품.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과거는 과거와 현재 또한 오지 않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그런 흐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또한 범상치 않은데요. 길게 늘어진 다양한 실타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방 안 가득 화려한 꽃들이 생명을 피웠습니다. 제 작품 제목은 화무11홍이고요. 저는 자작나무와 꽃, 돌, 강을 그리고 있는 장은주입니다. 호시절도 영원하진 않나요.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날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제가 여기 설악동 와서 작업을 하면서 폐 모텔에서 시작을 했죠. 설악동을 둘러보고 주민들도 만나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곳 설악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저희 현대미술과 함께 이 설악동에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10인 10색이라고 했던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도 작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은 모두 다 여러 갈래 이야기를 건넵니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색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각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임미라입니다. 조각 작품 속 여러 갈래 색깔은 설악의 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제목이 큰 프로젝트 이름이 재탄생 설악의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저도 여기에다가 뭔가 재탄생의 느낌으로 표현해 보려고 설치했습니다. 작품을 항상 할 때 뭔가 제 자신한테 위로 주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많이 좀 담고 싶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즐겁게 뭔가 숨쉬는 공간이구나, 재미난 공간이구나, 그리고 아직은 이 설악이 살아있는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이 드물다고 버려진 공간이라고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찾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간이죠. 외면받던 공간과 땅과 가구들은 따뜻한 시선과 정성 어린 손길 아래 하나의 작품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설악동에선 작가와 관객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죠. 위로와 희망의 옷을 입은 속초시 설악동의 봄날은 그렇게 예술을 앞세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꺼내라. 완벽한 변장으로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특별한 도전.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나만의 색깔을 마음껏 뽐내는 무대. 본격 개방 대박이 평상시와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 일탈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워크숍이 열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누군가의 엄마 또는 아빠 그리고 어디 직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숨겨진 나 자신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저도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춘천에서 마련한 신중년 해방 프로젝트 내 모양이 어때서 45살 이상 중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 워크숍은 일주일간 짧지만 굵게 진행되는데요. 내 이름 석자로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타인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보다는 조금 더 오로지 자기로서 생각하고 그 욕망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규칙이 하나 있으니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묻지 말 것. 서로의 직업을 듣고 가지게 될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오직 닉네임으로만 소통합니다.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직업군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그렇게 표출하는데 다른 또 같이 함께하는 참여자들이랑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들끼리의 또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 이번 워크숍에는 보다 파격적이고 개성 넘치는 예술가가 함께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발레리노가 돼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당당히 발레리나가 된 댄서, 드랙 아티스트 모지민. 중년인 참가자들이 낯설어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모지민 감독은 모두와 친구처럼 소통하며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는데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회사에서 발생하지 못했던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끼를 얼마만큼이나 이토록 외치고 싶었는가를 그들이 말하는 거 몸짓으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이보다 더 뿌듯하고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수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참석 설명부에 한번 중년은 아니지만 김진아 리포터도 일일 수강생으로 워크숍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올려야지. 이곳의 규칙에 따라 진아 씨의 이름은 지금부터 방울이. 자, 그럼 지금부터 남들이 생각하는 김진아는 내려놓고 오직 놀고 싶은 방울이가 되는 겁니다. 5, 6, 7, 8, 턴. 그렇지. 자신감 있게. 모델 워킹과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시간. 그런데 아니 방울 씨 표정이 왜 그래요? 열심히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눈치 보기 바쁜 동공. 여기선 남들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 사람 아직 다 못 내려놨네. 못 내려놨어. 너 좀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여기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민망할 틈이 없어요. 따라가기 바빠요.
내 모양이 어때서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 춘천 마임 축제 개막식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일상에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는 사실. 솔직해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즐거워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예, 스트레스 아니요. 평상시에 저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오늘 스트레스가 좀 확 날아가게 좀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가장 변화가 두려울 나이 중년. 하지만 그동안 꿋꿋하게 책임감 있게 삶을 지탱해왔기에 일탈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기도 합니다. 짧은 일주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찾아볼 수 있겠다. 또 진짜 내 모양은 뭐지? 라고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빼서라도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여기 나오신 모든 그 선생님들이 다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열정이 그 화합이 되니까 저도 열정과 더불어서 아주 신이 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워킹 연습 후엔 무대에서 직접 입을 런웨이 의상을 만듭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모두 똑같은 모양의 드레스. 여기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 액세서리를 달고 변주를 주면 되는데요. 치렁치렁한 치마의 감촉이 다들 마음에 드는 것 같죠? 평소에 혹시 이렇게 오늘처럼 워킹을 하거나 이렇게 공주님 드레스 입거나 이런 거 만들어 보신 경험이 또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부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공주였는데 제가 공주인지 어쩐지 사람들한테 저 도와달라고 공주 되게 그래서 왔는데 정말 공주 찾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나 자신이겠죠? 내 취향에 솔직해지고 나다운 모습을 마주보는 용기는 왠지 모를 해방감과 자유를 줍니다. 방울 씨도 오늘 하루뿐이었지만 즐거웠죠? 저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오늘 이제 다음 주 공연에 있을 액세서리 이렇게 다 같이 만드시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참여해봤어요. 제 오늘 이름이 또 방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방울방울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드디어 춘천 마임 축제 개막식 당일.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인 이곳은 오늘 하루 행복한 아수라장이 됩니다. 축제를 즐기러 나온 청춘들이 텐션을 올리고 있을 무렵 우리의 신중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런웨이를 앞두고 다들 드랙 메이크업이 한창. 와, 이렇게 진한 화장은 처음일 텐데 어떠세요? 가면을 쓴 듯한 느낌, 그리고 지금 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뭔가 좀 변신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완전히 달라진 신중년들을 소개합니다. 네 집 며느리도 회사 팀장님도 여기엔 없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끼쟁이들. 벽지와 마스크로 만든 드레스는 해방의 상징. 오늘의 컨셉은 워리어입니다. 여전사. 활력 있고 개성 있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시간입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자신감 넘치는 워킹으로 무대를 뒤집어 버리자고요. 다들 최고다, 최고.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린 이 시간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최대한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축제의 시간. 도로와 인도의 경계도, 맑음과 흐림의 경계도, 그리고 너와 나의 경계도 없습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아름다운 신중년들의 런웨이. 화려한 변신과 용기 있는 도전에 뜨거운 호응이 쏟아집니다. 나를 온전하게 꺼내놓고 그냥 나, 리얼 미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 이 시간이 참 설레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가슴속에만 묻어놓지 말고 살짝 밖으로 꺼내서 모든 신중년이 좀 개성 있게 또 색깔 있게 또 우리 세상에 밖으로 활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며느리에서 살았던 거를 한꺼풀 벗긴 느낌이에요. 너무 즐거웠고 진짜 인생 이막을 이렇게 즐겨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한테 에너지가 무척 많이 축적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 예정입니다. 등에 짊어져야 하는 짐이 많아서 그동안 접어두기만 했던 날개. 가끔은 이렇게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깃털은 이토록 아름다우니까요. 네, 오늘은요 원주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원주 청소년 축제 현장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네요. 어쩌죠? 비가 와요. 하지만 이 굳은 날씨도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축제, 청소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축제,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채워나간 시간.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이제 직접 무대에 설 시간. 꿈과 열정으로 꽃피어진 그 뜨거웠던 축제의 시간을 만나봅니다. 아쉬운 비 소식이 전해진 축제 당일.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되니까요. 비도 식힐 수 없는 열정 저마다 장착하고 치약체육관으로 모인 청소년들. 축제의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올해도 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피다 어떤 축제인가요? 네, 원주 청소년 축제 꽃이 피다는 벌써 21회를 맞이한 원주 대표 청소년 축제입니다. 우리 축제의 좀 특이한 점은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모집, 홍보, 진행까지 한다는 점인데요. 막상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라고 하면 저희보다 엄청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축제를 다 청소년들이 다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시겠지만 정말 다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대면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의 응원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친구들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이동해서 축제 장소를 변경해서 응원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가 와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의 이 끼와 열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얼마나 뜨겁게 달려왔냐면요. 지난 2월 축제를 이끌 기획단을 모집했고 사회자도 선발했고 무대 위에 실현하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며 무려 3개월 가까이 달려왔다는 거죠. 아니 무슨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네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축제 사회자를 맡은 학생으로서 이제 우리 축제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니 사명감이. 그러면은 몇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이제 오늘 사회 볼 거잖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저 살짝 떨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아름다운 이름 청소년이잖아요. 지금부터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연 원주 청소년 축제. 안녕하세요. 2023년 제21회 원주 청소년 축제 수진위원장 이재희입니다. 바로 이 무대를 위해 기획회의만 수십 번을 했다는데요.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당당하게 모인 청소년들. 보기만 해도 늠름하고 자랑스럽죠. 제가 그동안 촬영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가장 어리고 가장 상큼한 추진위원장님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 축제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라면서요. 네,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준비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에 강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늘 하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조금 압박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즐길 일만 남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한 이 축제를 다른 청소년들이 어떻게 즐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주대가 What's Your Color인데요.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톡톡히 뽐내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튀는 색다른 개성과 식을 줄 모르는 10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체육관. 본격적으로 공연 무대가 시작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는 응원제 좀 구경해 볼게요. 오랜 기간 맞춰가며 연습한 피와 땀, 노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바로 그 무대랍니다. 대회인 만큼 팀별 응원전도 무대에 열기 더해주고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결실을 만들어갑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공연을 잘해요? 오늘 공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동안 준비했는데 좀 이견 안 맞던 부분도 있어서 좀 힘들긴 했었는데 결과는 좋게 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이런 무대를 위해서 한 달 반이나 연습을 했대요. 진짜 멋지다. 근데 오늘 무대가 그냥 무대와는 좀 다르잖아요. 또래 친구들, 청소년들 앞에서 했는데 어땠어요? 그냥 일반 관객들 말고 청소년분들 같이 저희 나이 또래 때 앞에서 연습했던 거 잘 보여드려가지고 만족스럽고 호응도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무대를 꾸민 친구도 지켜본 친구도 너도 나도 모두 이 시간만큼은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뜨겁게 즐기면 된다네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아니, 축제를 진짜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 이번 축제 함께하니까 어때요? 몇 년 만에 열린 이런 많은 사람들이랑 하는 축제여서 진짜 뭔가 옛날과는 다른 열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이 청소년 축제 이틀 동안 즐기면 어때요? 뭐 그동안의 학업 스트레스 좀 날아가지 않아요? 네, 완전 날아가요. 진짜 소리 지르면서 다 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스트레스 풀리 소리 한번 더 지나보세요. 스트레스야, 가라! 청소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뭐든 올패스인 이곳. 공감하고 즐기는 꿈 같은 시간입니다. 행사 둘째 날도 비가 내리면서 공연이 다소 축소됐지만 전날의 열기, 댄스제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요. 청소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채워나가는 청소년 주도적인 행사라서 의미가 더욱 빛나는 축제. 청소년들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무대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축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틀 동안 청소년 축제하면서 그런 멋있는 공연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진짜 스트레스 너무 날아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축제란 저에게 단짝 같은 존재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 현재 고3까지 꾸준하게 참가함으로써 큰 의미를 가져다던 축제인데 청소년 축제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올해도 약속 지켰다! 화이팅! 네, 저한테는 10대의 추억인 것 같은데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3년이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과정 동안 하면서 되게 추억도 많이 쌓고 저에게 청소년 축제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열정과 노력들이 꽃으로 활짝 펴 있으니까요.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고 피어야 할 꽃이기도 하고 10대들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인 축제. 원주 청소년 축제 꽃입니다!
이 웅장한 음악이 들리십니까?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의 영화 OST가 있기 마련이죠. 저는 터미네이터 2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을 테마로 다양한 애장품을 수집해온 컬렉터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I'll be back. 아, 됐어? 20년 넘는 세월 동안 영화음악과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테마가 꾸준히 쌓여가는 보람이 수집의 매력이라 말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속초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앞에는 엄청난 영화 컬렉터, 영화 음반과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는 컬렉터고요. 박진성 컬렉터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박진성이고요. 영화 음악 애호가이고 수집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D는 한 4,000장 정도 되고요. 그 밖에 뭐 LP나 티셔츠, 뭐 콘서트 프로그램, 뭐 관련 아이템이 한 2,000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해도 꼭 굳이 영화 음악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은 93년도에 엄포기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CD를 이제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음악은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컬렉터들이 그런 또 집착이나 그런 또 소유욕이 없으면 또 이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또 일단 뭐 영화나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갖고 싶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8월 그동안 소장해오던 애장품들로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강릉 아트센터에서 영화음악 컬렉션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 좋은 기운을 이어받은 덕분일까요? 얼마 전 비영리 단체인 한국영화자료협회가 설립됐습니다.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정말 많은 영화와 관련 콘텐츠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뭐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많잖아요, 앨범. 그 중에서도 좀 좋아하는 앨범. 좋아하는 건 이게 원스 오브 타임 인 더 웨스트 68년도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메인 테마, 지뢰 테마인데 여성 주인공의 테마 제일 좋아합니다. 에다 델로스의 그 스캡 보컬도 나오면서 되게 서정적이고 우아한. 먼저 이게 음악이 먼저 작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현장에서 음악을 틀고 레오네 감독이 직접 이제 연출을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이제 부감샷이나 이런 걸 다 찍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되게 다른 작업이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화막 후반에 작업이 되잖아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오자마자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보이십니까? 와, 캐리비안의 해적 이 액자. 와, 액자인데 좀 특이해요. 일단 CD가 있고 그 다음에 RIAA라고 돼 있고 레코딩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음반 산업 협회에서 이제 뭐 50만 장 이상 팔린 앨범에 한해서 뮤지션들이나 이제 음반 관계자한테 수여하는 그런 이제 상패 개념의 액자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디테일이 엄청나요. 그냥 액자 프레임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정말 캐리비안의 해적 선박에 있는 프레임을 갖다 붙여놓은 듯한 이런 빈티지함까지 가지고 있고요. 진짜 하나의 그냥 작품이네. 이건 제가 잘 가져가겠습니다. 다양한 애장품을 모으기 위해 해외 경매에도 부지기수로 참여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해외 쪽 루트를 해서 뭐 경매도 참여하면서 경매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입찰하는 게 제일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새벽 2, 3시에 뭐 맞춰서 경매 마감 때 일어나서 뭐 입찰하기도 하고. 또 뭐 총각 때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하셨고요. 결혼 전에는 또 연애할 때 와이프가 또 이해를 해줘서 지금은 그냥 뭐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어떠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취미나 이 수집의 문화가 전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통 아트가 아트 개념에서는 미술계가 제일 이제 큰 그 시장이나 바운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집하는 분들도 좀 분명히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런 수집품들도 모아놓으면 예술이 될 수 있다. 오늘 작가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왜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뭐 혼자 20년 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요. 한번 좀 펼쳐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 자료 협회에서 제가 또 영화 음악 쪽은 한번 좀 역할을 좀 해보려고. 야, 그러면은 올해는 뭐 어떤 나도 계획이.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속초 문화지원 예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안에 또 강릉에서 했던 것 같이 영화 음악 컬렉션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어수선한데 제가 좀 작업 중이고 좀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그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계시구나. 올해는 작년과 달리 또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댁이 또 속초이시잖아요. 속초에 거주하고 계신데 속초에 얽혀있는 어떤 본인의 이렇게 얽혀있는 영화막 이런 것들도 없을까요? 제가 좀 속초에서 산책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다양한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곳은 움직이자고 해서 움직였건만 과연 이 멋진 곳은 어딥니까? 네, 영랑호입니다. 이 영랑호, 이 아름다운 곳과 어울리는 영화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뭐 제가 자주 듣는 이제 영화 음악인데요. 최신 영화인데 파벨만스, 존 윌리엄스 이제 작곡가 작품인데 9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존 윌리엄스가 그래서 앞으로 한 2작품만 더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앞둔 거장의 피아노 간단한 소품의 선율이 영랑호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 아까 작업실에서도 한번 뵀을 때 엔리오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존 윌리엄스 그분의 어떤 이 자료들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많죠. 미국 엔니오 모리코네가 유럽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라면 존 윌리엄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 양대 산맥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또 거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영랑호 수변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멋진 음악을 든든한 친구 삼아 영랑호를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최근엔 영화 헤어질 결심 촬영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했죠. 모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오롯이 즐겨봅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을 또 걸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음악까지 더해지니 더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속초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은 그 전시 영화 음악 컬렉션 전시가 이제 한번 올해 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영화자료협회 또 설립이 됐으니까 회원들하고 또 잘 꾸려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못다한 얘기도 너무 많고 들어야 할 음악도 많기 때문에 저와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시죠. 네, 가보시죠. 앞으로도 남다른 그의 영화 음악 사랑이 쉼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나고 온 세상을 여행하기도 하고 책 속에만 있는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책과 함께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되어 있는 춘천시립 도서관. 북적북적 유난히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3년간 코로나 여파로 5월 도서관 책축제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5월 13일부터 작가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림책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림책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으로 어린이 책 축제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듯한 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도서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주변에 책도 많이 있으니까 책 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명은 책 많이 읽어요? 네. 정말요? 확인 들어갑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놓치마고 책 맞는 여우요. 최근에 읽은 책이 없어? 있어요. 뭔데요? 긴긴 밤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책 축제에 왔으니까 책 읽고 놀 거예요. 책도 읽고. 자, 그럼 책 축제 한번 즐겨볼까요? 그림책 아트 프린팅 원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류지연 작가님이 그리신 피에로 우첼로인데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 날개를 잃어버린 피에로 우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통해 잔잔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도서관 밖에서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어린이 출판사가 나와서 책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그림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으로 이해한다는데요. 그런데 책과 화분, 어떤 책과 관련된 활동일까요? 네, 여기는 형제숲 책 관련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나무 심기 체험하는 곳입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이 식물을 심으면 얘가 숨을 쉬잖아. 그럼 여기서 산소가 많이 나온대. 그러면 지구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대. 알겠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지? 손주들하고 이렇게 노니까 지구 환경도 보호하고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집에서 잘 길러요. 물 잘 주고, 알았죠? 가자. 이번에 만나볼 책은 고래들의 산책. 고래들은 왜 바다를 떠나 육지로 왔을까요? 고래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고래와 함께 살 수 없다. 고래야, 왜 바다를 떠나 땅에서 살기로 한 거야? 그러게 고래는 왜 바다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육지로 올라왔을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만 없다면 우린 바다로 돌아갈 거야. 라고 고래가 울면서 말했어. 사람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다로 돌아갔어요. 영원히. 우리 읽어봤는데 우리 한번 고래한테 하고 싶은 말에 고래한테 편지로 한 줄 정도 써볼 건데 써볼까? 쓰레기를 피해 육지로 올라온 고래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아이들. 꾹꾹 눌러 적은 글씨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고래야, 이제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이제부터 바다에 쓰레기를 안 버릴게. 지금까지 쓰레기 많이 버렸어요? 바닷가에는 안 버릴게. 그러면 저기 그냥 길가에는 버렸어? 길가에요? 아니,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통 만약에 없으면 하수구에 넣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지구를 아껴줘야겠네. 책과 활동을 통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아이들. 책과 관련된 체험으로 책과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런 장화도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니까 감동도 되고 너무 좋네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 살살 던져.
코믹 저글링과 비눗방울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발! 이어지는 비눗방울 쇼. 어린이들의 동심을 제대로 저격하는데요. 방울방울 피어나는 비눗방울처럼 무럭무럭 자라라. 비눗방울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최고! 문어 샴푸, 먹물 샴푸? 우리도 먹물로 목욕탕 가면 좋겠다. 먹물 목욕탕. 아이도 어른도 읽어보는 그림책. 하루 종일 수많은 책들과 함께 읽고 놀고 책과 많이 친해졌겠죠?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활동하면서 좀 생각도 표현하고 또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언니들이 가르쳐주는 종이접기도 하는 게 이렇게 막 학생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네요. 아이들이 책이랑 좀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 같으세요? 충분히요. 네. 어린이 책축제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많은 소품들을 집에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린이들에게 책은 친구이자 장난감, 놀이터이며 선생님인데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되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납니다.